전국적인 고용 위기 속에 전북의 고용 상황이 특히 심각합니다. 군산발 위기로 고용률은 하락하고 자영업도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김진표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경제 전문가로서 전북 경제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후보 만나봅니다. 태풍 쏠릭이 전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확기를 앞둔 농촌은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내 고용률이 최근 제조업은 물론 자영업까지 가리지 않고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군산발 경제 위기가 도내 전역으로 확산돼 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평소 손님들로 북적이던 전주의 한 먹거리 골목입니다. 두어 집 건너 하나씩 건물을 세놓는다는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에 학원짜리로 인기가 높았던 건물 2층까지 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월 수입 한 200 정도 안전하게 나오는 라인이었는데 장사들이 안 되니까 견디다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권리금도 못 받게 나가고 이게 나갈 때 되게 안 좋게 나가요. 많이. 서민 경제를 지탱하던 골목 상권이 이처럼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올 초부터. 실제 고용 지표를 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대폭 줄어 올 2분기에만 전년 대비 11,700명, 취업자가 1.2%나 감소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광주는 5,000명이 늘고 전남은 취업자가 3,000명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전북의 고용 감소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대규모 사업체가 가동 중단하거나 철수하면서 고용이 대폭 줄었고 연쇄적으로 자영업자의 창업보다는 폐업이 증가했기 때문에 연초만 해도 조선소와 한국 GM이 문을 닫은 군산만의 일로 생각했지만 이제 실직의 고통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이들에게 의존하던 자영업이나 서비스업까지 경쟁만 심화되면서 전북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잇따라 전북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진표 후보가 뉴스룸에 나와 있습니다. 김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왜 이 시기에 민주당 대표직이 필요하신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압승을 한 다음 날 등골이 선언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려움의 실체는 경제가 너무 어렵고 그런데 1년 8개월 뒤에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 총선 전에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까 하는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뽑을 당대표는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들 리더십 그런 점에서는 제가 다른 어떤 후보보다 앞서지 않을까 해서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지금 각 당 전당대회를 놓고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정치권의 좀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인데 이 관련해서 어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언론인은 저보고 셋 중에서 가장 역동적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우리가 필요로 물론 이제 정당은 세대 교체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청년당원이나 여성당원을 계속 키워야 되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당대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소통을 잘해서 당을 단합시키고 또 129석의 의석과 가지고 야당과 대화해서 법안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리더십을 갖춘 경륜과 경험이 필요한 지도자를 뽑는 선거거든요. 그것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장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이런 경험도 하고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수석도 해보고 한 저 같은 당 정청을 모두 경험하고 또 우리 민주정부의 세 분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그런 능력을 평가해서 중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뽑는 당대표로서는 그것은 좀 해당이 안 되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전라북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 도내 당원들과 도민들에게 꼭 지킬 수 있는 공약 한두 가지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군산이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추경을 편성해서 군산경제 등을 살리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되는 즉시로
호남 균형발전 특위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 특위의 위원장을 제가 직접 책임을 맡고 그중에 전북경제 회생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그것도 제가 직접 책임을 맡아서 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추경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하면서 근본적으로 전라북도에 앞으로 자동 군산 지역 같은 곳은 광주하고 함께 이제 잘 연결해서 전장 부품, 미래형 자동차의 전장 부품 생산 기지로서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사업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말에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모레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6년 전 도내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 볼라벤에 못지않은 규모로 예상되는데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완주 이서의 한 배농가입니다. 수확을 앞둔 배나무 주위로 농부가 서둘러 방풍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입니다. 6년 전 태풍 피해를 크게 입은 까닭에 방풍망을 겹겹이 세워놓고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직통으로 주르면은 상당히 그 피해를 많이 볼 수도 있죠. 네, 그래도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덜 피해를 보고자. 수출입 선박들이 정박하는 군산항 부두는 어선들로 가득 찼습니다. 태풍이 예고되자 안전한 항구를 찾아 어민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군산항 부두는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평소 어선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북상하는 지금은 이렇게 어선들의 피항지가 됐습니다. 거대한 소용돌이를 이룬 제19 태풍 솔릭이 일본 남쪽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태풍 솔릭은 22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 해상을 지나 이튿날 전남 목포로 상륙합니다. 그리고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며 전라북도 전역에 최대 150mm에 가까운 집중호우를 쏟아낼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태풍의 오른쪽 위험 단원에 들어 22일에서 23일에 40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23일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므로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도내에서도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은 태풍이 지나간 24일까지 입산이 통제되며 보안 위도에선 주말로 예정된 걷기 축제가 아예 취소됐습니다. 이번 태풍은 지난 2012년 볼라벤 때와 마찬가지로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만큼 해안가 저지대에선 더욱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를 누구보다 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업체들인데요. 도내에도 개성에서 네일을 생산했던 7개 업체가 있는데 공단이 다시 열리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아동용 네일을 생산했던 도내 한 업체입니다. 전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개성공단이 재작년 폐쇄되자 어쩔 수 없이 베트남에서 생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다시 개성공단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남북 화해 기류가 이어지면서 개성공단이 연내 재가동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개성공단에 한 300명 정도 인력을 좀 활용해서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 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개성공단에 재개돼서 도내 개성공단 입주업체 7곳의 바람은 한결같이 개성공단으로 다시 입주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노동력은 최고 수준이지만 인건비는 적고 또 생산품이 국산으로 인증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북한에 비해 인건비가 2배가량 비싼 데다 노동력 유출이 잦아 품질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원료나 생산품을 비행기나 선박을 통해 보내야 해 납품 기한이나 가격 경쟁력을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업체들은 개성공단에 놓고 나온 시설과 장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북한 방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대북 제재가 끝나야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만약 재입주하게 될 경우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긴급 경영 안전장을 업체당 3억 원을 지원해서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평양에서 추진되는 남북 정상회담이 개성공단 재가동의 신호탄이 될지
업체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폭염 속에 녹조가 잇따르고 있지만 도내 주요 상수원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주 용담댐과 섬진강댐 등 도내 주요 상수원댐 4곳을 검사한 결과 유해 남조류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폭염 속에 조류 경보가 발령 중인 만큼 수질 모니터링과 녹조 원인 물질을 배출하는 가축 분뇨 시설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1000톤의 벼가 사라진 지역 농협 이야기 얼마 전 보도해드렸었는데요. 농협 회원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농민들이 지역 농협 앞에 모였습니다. 자신이 맡긴 벼 1000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조합장 등 현 임원진의 해명과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조합장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2017년도에만 약 1000톤에 이르는 나락이 없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도 믿을 수 없고 그동안 관례로 봤을 때도 농민들, 조합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농협은 지난해 미국 처리장에 입고된 벼 2만 1000여 톤 가운데 987톤이 사라졌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벼가 사라진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횡령 가능성까지 제기합니다. 하지만 조합장은 없어진 벼는 수매하고 보관, 도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손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손실분은 농협중앙회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RPC 전문 감사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감사해서 결론을 내면 그걸 믿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검찰 조사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요. 이미 검찰의 진정이 접수된 가운데 비대위는 정식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쌀에 대한 양쪽의 진실 공방은 결국 검찰 수사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그동안 농협 내부 갈등은 갈수록 깊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을 목표로 완주 삼봉지구의 완주 소방서 신축을 추진하고 있고 이후 순창 소방서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소방서가 없는 진안과 무주 임실 지역에도 순차적으로 신축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주시가 중화산 동네 주택 15가구를 청년 여성 안심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안심주택은 전주시가 리모델링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시세의 80%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수영에서 전주시청 소속 강지석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자 배영 50m 한국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강지석은 어제 결승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진안구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커져 논밭의 소각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산림청 단속반과 특별기동반은 산림 주변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